안녕하세요. 마음동행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름의 초입인데 벌써부터 폭염이 심수를 부리고 있죠. 집에 가만히 있어도 후끈거리는 열기 때문에 땀이 금세 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런 때,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져서 화내기 쉽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정 코칭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아이와 소통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을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감정 코칭인데요. 존 가트맨과 최성희 박사의 내 아이를 통한 감정 코칭을 통해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정 코칭을 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내면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기에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 코칭은 정서 지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는 잘못된 부모의 유형 3가지를 말합니다.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인데요. 만약 아이가 엄마,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망가져 버렸어 라고 말하며 우는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1번, 그만 울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줄게. 그까짓 것 가지고 울면 되겠어? 다시 사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축소 전환형 부모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고 여기며 부정적인 감정이 불편해서 아이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2번, 너 그런 일로 자꾸 울면 검은 아저씨가 와서 데려간다. 뚝 붙여. 왜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우니? 이렇게 말한다면 억압형 부모입니다. 아이의 감정보다 행동을 보고 야단치고 부정적인 감정은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3번, 괜찮아. 인형이 망가져서 속상했구나. 네 맘이 풀릴 때까지 울어. 그럼 속이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방임형 부모로 모든 감정을 다 받아들이고 감정을 분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1, 2, 3번처럼 아이에게 말하고 있진 않나요? 마음이 뜨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감정 코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1단계로 공감, 2단계 행동 제한, 3단계 해결책 찾기를 제안하는데요. 1단계로 인형이 망가져서 속상했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나도 좋아하는 물건이 망가지면 속상하던데 라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2단계로 물건이 망가져서 속상하지만 그렇게 떼쓰고 우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야 라고 행동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3단계로는 인형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너의 기분이 풀릴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그 감정을 풀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3단계에서 또 사줄게 라는 해결책을 부모가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비난과 비판의 말을 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당장 해. 빨리 해.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나요? 이런 대화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대화가 되겠죠. 감정 코칭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감정 코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초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감정은 감정 뒤의 감정으로 감정에 대한 생각, 태도, 관점, 가치관으로 유아기의 경험과 환경,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는 것이기에 초감정을 인식하기 어려운 거죠.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언제 화를 자주 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초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려야 아이의 감정 코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첫째 딸에게 화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유는 둘째 딸 때문인데요. 둘째 딸은 이제 8개월에 접어들었거든요. 기기 시작하면서 호기심이 정말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을 짚고 입에다가 가져가서 쪽쪽 빨아댑니다.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몇 주 전에 정말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잠시 첫째 딸에게 둘째를 봐달라고 부탁한 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둘째가 갑자기 컥컥대며 불편한 소리를 내서 깜짝 놀라 곧장 달려갔죠. 목구멍에 무언가 걸렸는지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토를 하는 거예요.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아이의 입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다음 등을 세게 두드렸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119에 신고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급한 마음에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었고 뭔가 걸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손으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었고 둘째 딸은 평온한 얼굴을 되찾았어요. 목에 걸린 것은 첫째 딸의 조그만 키티 스티커였어요. 종이 스티커가 아니라 딱딱하고 얇은 플라스틱 스티커라서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첫째 딸에게 화를 퍼부었어요. 이거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으면 되겠어? 네 동생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 너 봤지? 동생은 호기심이 많아서 모르고 아무거나 다 집어먹는단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어지럽히지 말랬지. 놀고 나서 꼭 치우라고 몇 번씩이나 말해. 네가 정리정돈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당장 치워. 이거 스티커 다 버리고. 첫째 딸도 동생 때문에 놀랐을 텐데 제가 화까지 내니까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울면 되겠어? 속상해하며 크게 우는 첫째 딸에게 저는 더 화를 내었고 달래주지 않았어요. 그 뒤에도 장난감을 갖고 놀고 나서 정리정돈을 안 해서 둘째 딸이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어요. 첫째 딸이 조그만한 장난감들을 좋아하는데 둘째는 그 장난감들을 입으로 바로 가져가서 몇 번을 더 놀랬죠. 그때마다 엄마가 수십 번 말했지. 이거 놀고 바로바로 치우라고. 바닥에 있는 거 동생이 다 입에 가져가잖아. 네가 이렇게 놓은 장난감 때문에 동생이 죽을 수도 있어. 목구멍에 걸리면 엄청 위험한 거야. 그때 못 봤어? 이엘이 숨도 못 쉬고 불편해하는 거. 엄마가 수십 번 말했지. 이거 놀고 바로바로 치우라고. 바닥에 있는 거 동생이 다 입에 가져가잖아. 네가 이렇게 놓은 장난감 때문에 동생이 죽을 수도 있어. 엄청 위험한 거야. 그때 못 봤어? 이엘이 숨도 못 쉬고 불편해하는 거.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장난감을 입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에 예민해져서 계속 화를 냈죠. 첫째 딸은 엄마 미워! 라며 혼자 방으로 들어가 울었고 저는 딸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난 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첫째 딸과 단둘이 있을 때 감정 코칭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라이라, 엄마가 요즘 정리정돈 하는 것 때문에 화 많이 내서 속상했지. 화내서 미안해. 엄마가 이혜리가 지난번에 스티커 목이 걸려서 큰일 날 뻔한 사건 이후에 예민해져 있어. 작은 장난감만 바닥에 있는 것만 봐도 화가 나게 돼. 이혜리가 먹을까봐 걱정되고. 엄마 마음 이해할 수 있겠니? 엄마를 화내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일이가 이혜리 장난감 먹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혜리가 호기심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혜리 호기심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작은 장난감 갖고 놀 때 이혜리한테 멀리 떨어져 놀게 엄마. 그리고 장난감 갖고 놀고 난 뒤에는 꼭 잘 치울게 엄마. 그리고 이혜리 한눈 팔지 말아야 하니까 엄마가 계속 눈 떼지 말고 봐야 해. 이렇게 말하는 라일이가 기특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라일이가 엄마 마음 잘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라일이 야단친 거 미안하고 앞으로 라일이가 잘하면 야단칠 일 없을 거야. 약속?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라일이 사랑하는 거 알지? 라일이 엄마 보물이야. 라고 말하며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작은 장난감은 치우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라일이가 보여줘서 와, 언니가 동생 위에 장난감도 잘 치워주네 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감정 코칭이 정말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 코칭을 위해 먼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초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아이의 행동의 결과가 아닌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며 경청하고 수용해주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지지해줘야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거겠죠.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감정 코칭이 아닐까란 생각이 드네요. 감정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음의 감정 레이더를 장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명언은요. 부모의 역할은 사랑만으로 부족하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감정 코칭이다. 여러분도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초감정을 이해하고 아이와 감정 코칭하면서 소통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마음동행의 최윤정이었습니다.